초연결 사회,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서 아무래도 전자부품에 대한 사용도, 그리고 또 유선보다는 이제 무선 환경이, 그리고 초고속의 되는 시스템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상치 못한 커넥션들, 아니면 커플링들에 의한 EMI, EMC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마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현실에 실제 적용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업계에서도 이러한 EMI, EMC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나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IoT, 그다음에 무인 주행 관련된 여러 산업들에서 이 EMI, EMC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당연히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엔지니어링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수요나 시장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 창출이 될 것 같고요. 어, 이런 EMI, EMC에 대한 대책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설계 기법들의 개발은 어, 이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여러 업체들의 시장 진입 한 시간, 타임 투 마켓을 좀 더 줄여주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 환경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레귤레이션도 점점점 엄격해지게 될 겁니다. 매년 새로운 레귤레이션에 대한 리비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단순 이제 하나 규격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규격을 복합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 결론은 이러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어떤 기업이나 업체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시뮬레이션 업체로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솔루션을 가지고 EMI에 어프로치를 하게 될 건데,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은 시뮬레이션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측정하고 있는 기존의 만큼의 수준까지 대응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업체들이 CA 시장이 있는데 왜 NCS를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CS 솔루션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NCS 솔루션이 과연 EMI, EMC의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될 것인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컴포넌트 레벨부터 PCB, 아니면 그거 더 나아가서 시스템 레벨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PCB 레벨, 컴포넌트 레벨에 대해서 여러 가지 EMI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이미 현재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 케이블 하네스라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 또 EMI, EMC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NCS의 RF 일렉트로마그네틱에서 가장 전통적인 강자인 HFSS2를 기반으로 한 안테나 설계들. 안테나는 당연히 전자파를 방출하는 디바이스로서 EMI적으로 어떤 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은 당연히 저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고요. 인체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파 환경 안에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파 인체 흡수율뿐만 아니라 최근에 5G 밀리미터에서 많이 보게 되는 파워 덴시티라든지 새로운 규격들에 대한 대처 솔루션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인증,
EMI 인증을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풀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맞으면 완제품 상태니까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가장 복잡도와 스케일이 가장 큰 최종적인 EMI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에 대한 솔루션도 이어져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MI, EMC를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테스트하는 기존 방식을 완벽하게 대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비용적으로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밀리언 달러가 된다. 수억,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 안에는 에네코익 챔버라든지 설비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레귤레이션에 맞게 구성이 돼야 할 테스트 장비, 그리고 그걸 운영할 인력, 그리고 그거를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걔를 해결할 그런 또 전문 엔지니어들, 이런 그 인력 인건 비용까지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설계를 프로토타입 처음부터 해서 완성 단계까지 거의 임박했는데 EMI 테스트가 페일이 나서 만약에 모델을 전체 체인지를 하게 들어간다면 정말 그때는 굉장히 큰 비용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테스트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스트를 완벽하게 대치하자기보다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EMI 대응 설계를 시뮬레이션으로 모의고사를 본 후에 실제 본고사까지 가기 전까지 매 단계마다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거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고객분들이, 이 개발하시는 업체분들이 이 테스트를 패스하게 될 그 최종 샘플 모델이라든지 테스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를 완벽하게 대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고객이 최소한의 테스트와 최소한의 샘플 제작만으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NCS가 전체 제품 개발 단계에서 EMI, EMC 목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적용이 될수록 과연 더 큰 베네핏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가 고객분들이 저희 모든 제조사분들이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인데요. 이 단계는 실제로 현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제작품이 있어야지만 테스트가 가능한데 이때 했을 때는 이미 시간적으로 늦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컨셉 설계 단계부터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가지고 대응 설계 기법을 준비해 놓고 개발을 진행한다면 굉장히 큰 코스트 다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가급적 초기 단계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물론 Virtual Compliance 최종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원인 분석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인 분석 해결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EMI 필드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얘가 어떤 경로로 EMI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인사이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레귤레이션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느냐. 화면 좌측 상단부터 우측 하단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레귤레이션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ISO부터 시작해서 오토모티브 쪽의 거의 레퍼런스인 시스퍼, 그다음에 군수 쪽에서 많이 나는 밀 스탠다드, 여러 가지 다양한 레귤레이션, 또 IEC도 있겠죠. 전자 제품 아니면 군수용품,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품, 여러 가지 장르를 망라하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계측 환경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한 PCB나 칩 레벨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이제 그 PCB 레벨 같은 경우는 레이어 기반의 전자기장 해석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디자인 룰 체킹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 룰 체킹 기능들이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EMI 룰 체커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레이어와 그라운드와 아니면 비하드랄과 디커플링 캐패시터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뮬레이션에서 디자인 룰 체킹하는 것과 동일하게 EMI 룰 체킹 같은 기능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NCS에서는 이제 EMI 스캐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넷과 넷 간의 크로스 커플링이 일어난다거나 넷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불연속적인 그라운드가 연속적으로 다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슬롯이나 아니면 다른 그라운드로 플레인으로 넘어가서 뭐 예상 외의 동작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와이어나 아니면 본드 와이어라든지 넷들 간의 커플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부가적인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레퍼런스의 거리라든지 비하 홀의 깊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아니면 회로적인 그러한 가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EMI 스캐너는 보통 이제 PCB 레벨이나 패키지 레벨에서 2D 솔버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EMI에 대한 대응 설계들을 어, 진행시켜 줄 수가 있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수행하시게 되면 디자이너분들은 EMI에 대한 인사이트를 더 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EMI를 테스트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또 그리고 레귤레이션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된 그러한 실험 환경들을 정확하게 구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버추얼한 환경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모델링하는 거는 또 다른 또 전문 지식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은 EMI를 모를 수도 있고 EMI 전문가, 테스트 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 툴의 운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가 단연간 고객분들로부터 인풋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많이 작업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버추얼 테스트 벤치를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것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시겠지만 실제 테스트 환경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은 보통 EMI 레귤레이션의 텍스트북에서 다 이제 소개를 해주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구현해서 저희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바이러먼트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BCI라고 해서 벌크 커런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커런트를 인젝션 시키는 건데 보통 이제 케이블이나 와이어를 통해서 인젝션이 됩니다. 발표 자료는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케이블을 통해서 오게 되면 당연히 전류는 저항이 낮은 부분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제 그것들이 어떤 내가 IC 칩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떤 원하는 경로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로를 구성을 할 텐데 이미 완성된 보드에서 만약 그 경로를 바꾼다거나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뭐 대응 설계를 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 이제 캐패시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패시터는 몇 개를 다느냐, 그리고 어느 위치에 다느냐, 용량 값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열심히 납땜을 해서 붙여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전혀 안 되면 이제 보드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이 굉장하죠. 보드 설계 한번 할 때마다 제작이 갔다가 오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테스트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요. 당연히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미리 예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샘플 발주를 나가거나 지금 현재 보드에서 그대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일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FI, 그러니까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고속 신호가 여기 있고요. 거기에 바로 옆 동네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파를 방출시키는 디바이스고,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고속 신호를 도선을 따라서 흘려보내는 디바이스예요. 얘네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리고 5G 스마트폰.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DDR의 이제 데이터 라인에 대해서 I 다이그램에서 신호 무결성을 보는 그래프예요. 지금 안테나가 동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하는 요게 이제 그 상태의 I 다이그램이라고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안테나가 동작을 했을 때, 특히 5G 안테나는 빔포밍이라고 해서 이런 그 방사하는 방향을 계속 스캔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스캔 방향이 DDR 라인 쪽으로 인접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보다 좀 노이즈가 낀, 그리고 레벨이 좀 떨어져서 아이 마스크가 굉장히 아이가 되게 좁아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나쁜 효과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모의로 해볼 수가 있는 게 시뮬레이션의 장점이죠. 5G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안테나 디바이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소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도 들어가고, 미국향, 유럽향, 아시아향에 따라서 안테나도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거기다가 뭐 무선 충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NFC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무선 디바이스들이 들어가는데 다 서로 간에 간섭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RFI 또는 디센스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워낙 5G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EMI 예제는 ESD라고 해요. ESD는 보통 이제 제품에서는 EMI 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런트 프루브를 직접 제품에다가 쏴서 전류가 어떠한 내가 보호해야 될 장치들을 건드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디스차지 하는 방법하고 인다이렉트 디스차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데모해 드릴 거는 이제 인다이렉트입니다. 인다이렉트 디스차지나 아니면 다이렉트 디스차지나 다 레귤레이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험 환경을 구축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테이블 사이즈와 높이에, 그다음에 그라운드 플레이트와 지면 어스 그라운드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EUT와 이 프로브와의 거리나 이런 것들 다 규정이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렇게 구성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실제 시뮬레이션을 실제 메저먼트하고 있는 환경들을 내 컴퓨터에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ESD건 모사된 ESD건에다가 규격에서 맞춘 커런트 파형을 입력을 시키게 되면 인다이렉트한 커플링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 인다이렉트 ESD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예를 들면 그라운드가 좀 잘 준비가 돼 있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좀 보호해야 될 IC 영역에서의 커플링되는 볼티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 영향을 덜 받게 되는 이런 그래프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전장인데요. 자동차 전장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최근에 새로 이제 도입된 솔루션인데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자동차 안에는 여러 가지, 특히 EV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구동을 하는 게 이제 전기인 경우에 굉장히 많은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고요. 전력 케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컨트롤에 필요한 데이터 라인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제 전력 라인 같은 경우는 전력이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 정도 때 한번 배웁니다. 페라데이 법칙 뭐 이래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커플링, 다른 케이블에 또 영향을 미친다거나 다른 디바이스 보드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길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요. 보통 자동차는 이제 킬로미터 단위의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케이블 안에는 또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십 가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물리적인 완벽한 3D 해석을 하는 것은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좀 그 근삽 좀 어, 대체할 만한 솔루션을 가지고 좀 근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희가 EMA 3D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EMI 3D는 NCS의 인터페이스에 정확하게 녹아 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2D 필드 시뮬레이션 툴이라든지 3D 필드 시뮬레이션 툴과 링크를 해서 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자동차의 뭐 예를 들면 밸브, 엔진 쪽에 연료 주입 밸브를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인다거나 하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디바이스가 있고 얘가 PWM 변조를 통해서 컨트롤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노이즈 소스가 한 1kHz의 노이즈 소스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제 가정으로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상태와 노이즈가 낀 상태의 어, 그 데이터 노이즈 볼테지를 전류죠. 전류 파형을 보고 있는 거죠. 다행히 얘는 큰 문제는 일으키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컨덕티드 에미션이라고 하고요. 얘는 보통 대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EMI, EMC에서 CE는 보통 전력전자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고요. 컨덕티드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요거가 왼쪽에 있는 게 레귤레이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가진 버추얼 테스트 벤치예요. 그래서 저희 사용자분들께서는 요 3번에 해당하는 DUT만 교체를 하시게 되면 보통 이 레귤레이션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바로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저희 고객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E의 테스트 벤치를 이용한 해석 사례를 보고 있고요. 시뮬레이션과 측정 결과가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거는 radiated emission이라고 해서요. 노이즈 소스가 방사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이즈 소스 방사가 되는데 걔를 수신 안테나가 뭐 1m, 1m, 3m, 10m 이렇게 멀리에서 수신되는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방사가 되는 디바이스들은 여기에 DUT가 마침 배치가 되고 보통 이 케이블, 와이어를 통한 방사를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어떠한 디바이스를 직접 놓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랩탑을 이제 올려놓고 CISPA 22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에 맞게 여기에 로그 피리오딕 다이폴 어레이 안테나를 놓고 LPDA 안테나를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레디에이트 에미션 같은 경우는 뭐 주파수 대역을 굉장히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보통 한 3, 4개 정도 타입의 안테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CISPA 22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메저먼트 비교 그래프고요. 역시 정확하게 디파인이 된 버추얼 테스트 벤치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측정과 굉장히 일치가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통 이제 오토모티브 쪽인데요. 자, radiated immunity를 많이 봅니다. 외부의 전자파 소스가 노이즈 소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견디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동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이런 턴테이블까지 구성을 하게 되고 노이즈 소스가 당연히 각도마다 들어오는 데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구축을 해서 이런 모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용을 해서 실제 테스트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제 아까 화면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사례는 실제 적용된 저희 고객 중에 이제 아마 이게 GM 사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측정과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일치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마지막 예제의 레귤레이션인 것 같은데 밀 스탠다드, 미국 쪽의 국방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햄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이 알티튜드라는 건 이제 고고도에서 핵폭탄을 공중에서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 EMP가 나옵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EMP가 나오게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디바이스들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거의 암흑 시대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라이트닝하고 비슷한 이러한 펄스를 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고고도에서 때리기 때문에 위성들이 다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햄프에 대한 그러한 위성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예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엑시얼 케이블 이 안에 있는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각각 얼마만큼의 내가 전압을 어떤 전류 웨이브를 받아서 임팩트를 받게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시뮬레이션 레귤레이션에 대한 솔루션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2021년 아론에서 새롭게 출시된 이러한 레귤레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메쉬 알고리즘인 메쉬 테크놀로지인 메쉬 퓨전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메쉬 퓨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저희 NCS의 HFSS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HFSS는 이렇게 임의의 3차원 구조에 대해서 전자기장 해석을 하는 툴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골든 스탠다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 툴이고요. 그 안에는 메쉬 알고리즘이 한 3가지 정도 타입의 메쉬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어떤 풀셋 개념의 완제품 개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풀셋 안에 들어가는 칩 레벨이나 PCB 레벨, 굉장히 작고 복잡한 디바이스죠. 그 다음에 그 PCB 레벨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메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칩 레벨에서는 클래식 메쉬, 그 다음에 PCB 보드 같은 경우는 P-메쉬, 그 다음에 임의의 3차원 구조에서는 타우 메쉬. 그래서 각각 굉장히 적합한 메쉬가 따로 있는데요. 기존에서는 얘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타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타우 메쉬를 클래식 메쉬에 적용됐던 이 칩 패키지 레벨 쪽에 오브젝트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클래식 메쉬를 적용을 시키면 조금 더 간략하게 좀 풀어내는 타우 메쉬 부분마저도 클래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풀셋으로 가게 되면 이 타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메쉬 구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메쉬 퓨전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메쉬 타입을 한 그 그림에서 한 디자인에서 위치별로 디바이스별로 개별적 독립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옛날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메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 좀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좀 배제한다거나 이런 좀 타협적인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됐다면 이 메쉬 퓨전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민들을 없애줄 수가 있고 모든 형상에다 해서 저희 NCS가 제공하는 최고의 스탠다드 업계 스탠다드인 그러한 정확도 있는 솔루션을 적용시킬 수 있어서 좀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더 큰 구조물, 전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큰 구조물에 대한 도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예제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가 TV 패널. 예,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는 TV 패널인데 굉장히 많은 거기에 뭐 마이크로 공정이 들어가죠.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터치 스크린 패널이 각 패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10m 안에서의 아까 레디에이티드 에미션을 봐야 됩니다. CISPR22 아니면 32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집적도도 높은 해석입니다. 기존에는 얘를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메쉬 퓨전이 나오면서 이게 가능해졌고요. 전자 부품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것을 감싸고 있는 샤시. 예. 굉장히 복잡한 칩 레벨, IC 레벨, 부품 레벨, PCB를 감싸고 있는 하우징. 예, 굉장히 전자기장 해석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형상입니다. 각각 다르게 메쉬를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요거는 아까 봤었던 드론이에요. 예, 드론의 외부 함체는 굉장히 유려하죠. 아마 이제 공기역학적인 설계 때문에 메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외부는 그다음에 칩 레벨 쪽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메쉬가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 보통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이제 인덕터고요. 스파이럴 인덕터고요. 인덕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퓨전 메쉬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예제예요. 이 인덕터 부분을 저희가 NCS가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3D 컴포넌트 형태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 3D 컴포넌트로 모델링이 된 이 형상은 어, 여기에 do mesh assembly라고 하는 것을 이 3D 컴포넌트 요 부분에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쉬로 선택하셔서 독립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적합한 메쉬가 타워 메쉬라고 한다면 이걸 전체를 풀었을 때와 역시 동일한 결과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네이티브 메쉬라고 해서 저희가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메쉬 공간과 이 컴포넌트 안에 있는 메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특이한 점은 안쪽의 메쉬와 이 바깥쪽의 메쉬에 보면 이렇게 만나는 꼭지점이 다를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당연히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은 매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매핑 기법이 이 기술의 키고요. 서로 다른 메쉬 숫자 그리고 노드들을 가지고 있는 메쉬 간의 매핑 기술이 이 기술의 완성을 하게 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보시게 되면 프로필에 이렇게 어떠한 메쉬가 사용이 됐는지 한 디자인 안에서 2가지 이상의 복수의 메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TV 패널 EMI 시뮬레이션과 같이 굉장히 크고 복잡한 이 마이크로 공정의 터치스크린 패턴에다가 미터 단위의 롱 챔버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3가지의 메쉬가 사용이 됐어요. TV의 외부 형상에 대해서는 요거는 PCB일 거예요. 오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챔버에서는 플렉스 메쉬, 그다음에 안테나 쪽에서는 타워 메쉬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스터 16, 22, 32 같은 이러한 EMI 레귤레이션 테스트에서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될 확률이 높고요. 보통 이렇게 미터 단위의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굉장히 복잡한 디바이스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다른 메시들을 쉽게 컴포넌트로 모델링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메시 퓨전의 장점을 어떤 그 테이블로 설명을 드리는 슬라이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메시라고 하나의 메시로 공통적으로 메싱을 했을 때 이니셜 메시가 228만으로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렴된 게 462만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메시 퓨전을 이용해서 2가지 또는 3가지의 메시를 이용을 한 건데 얘는 이제 컴플렉스 PCB, 굉장히 복잡한 PCB에 본드와이어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커넥터도 달려 있는 이러한 구조인데 얘를 다 이제 다른 메쉬를 사용을 한 거죠. 초기 메쉬가 각각 구조마다 적법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메쉬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를 봤어요. 18만 개, 183만 개죠. 예, 거기로 시작했고 최종 수렴도 277만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니셜 메쉬가 효율적으로 나눠지는 것만으로도 메쉬 감소 효과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최적의 메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메쉬, 글로벌 메쉬로 통합돼서 하다가 보니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메쉬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최종 수렴 메쉬도 굉장히 절감한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메쉬 사이즈와 매트릭스 사이즈는 당연히 사용이 되는 메모리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라지 스케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어가 적합하게 다르게 적용하기 좋은 그런 구조들이 혼재되어 있는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동안 풀 수 없었던 사이즈의 문제도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메시 퓨전입니다. EMI, EMC 환경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CS의 최종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EMI, EMC에 대한 NCS에서는 굉장히 거의 무르르듯이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널리 알려진 EMI, EMC 레귤레이션을 테스트 벤치를
버추얼하게 가공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서 사용하시기 좀 더 편리하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싱 관련해서 새롭게 출시된 메시 퓨전과 같은 메싱 테크놀로지는 가장 중요한 건 EMI, EMC는 정확도입니다. 예, 정확도 더하기 메시 퓨전에 의해서 스케일을 더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버전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새로운 솔버들의 하이브리드한 적용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해석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는 이제 어떠한 컴포넌트 칩 레벨, PCB 레벨, 풀셋 레벨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참석자분들이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채팅창을 확인을 해서 그동안 질문이 혹시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디지털 신호에 의한 기기 내 RFI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어떤 툴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RFI는 보통 이제 소스가 두 가지 있는데 컨덕티브한 소스냐, 러디에이티드한 소스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형상이 중요하고요. 컨덕티브한 형상이든 레디티드 형상이든 3D 해석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당연히 전자기 해석을 광범위하게 가장 넓은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HFSS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FI의 영향을 본가거나 디센스를 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트라고 하는 툴과 하나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라는 이제 툴은 더 이상 존재는 안 하고요. HFS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킷 쉽게 얘기하면 서킷 툴과 3D EM 툴이 있을 것 같고요. 컨덕티브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눠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Q2D라고 하는 2D 솔버라든지 SI 웨이브라고 하는 PCB 전용 툴 이런 것들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지털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하시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어떤 거 형태이고 노이즈 소스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시 퓨전은 타워 클래식 영역을 유저가 직접 정해줘야 합니다. 네, 합니다. 영역은 3D 컴포넌트로 만드시는 순간 영역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 3D 컴포넌트 영역을 어떤 메시로 할지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메시를 선택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메시 퓨전은 저희 NCS의 기술 지원 팀에게 조언을 들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신기술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메시가 이 구조에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초보자분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CB 구조는 가급적이면 클래식이 좀 보편적으로 좀 유리한 편이고요. 케이스 같은 임의의 3차원 보통 이제 3D CAD에서 그림이 그려져서 HFSS로 임포트 되는 형상은 타우나 타우 플렉스가 좀 강점을 갖습니다. 이 정도로 가이드를 가지고 계시고 NCS 서포트 엔지니어들과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Q&A 두 건에 대한 답은 말씀을 해드렸고요. 메시 퓨전을 해볼 수 있는 예제 튜토리얼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메시 퓨전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곧 포스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튜토리얼 예제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였던 스파이럴 인덕터 PCB 그 예제는 저희가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려주신 연락처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어서 예. 참, 마이크가 올라가서 잘 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때 당연히 몸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설문 끝나시고 나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벤트로 나왔던 음료 같은 것도 꼭 지원하셔서 맛있는 음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시리즈로 계속 연속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